안녕하세요. 고창수 PD입니다. 지난번에 음악을 창작하는, 음악을 작곡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음악뿐 아니라 미술, 문학, 이런 예술 분야 창작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사실은 굉장히 일부 예술가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창작에 활용하려면 인공지능에 관련된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도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정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는 이제 문과 학생, 행정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었고 해서 이런 컴퓨터 관련된 기술, 특히 이제 수학,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각광받는 직업이 어떤 게 될까, 뭘 공부해야 될까 이런 거를 전문가들한테 묻거나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수학자가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수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학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수식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돼야지만 인공지능을 기술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수학에 대해서도 그렇게 흥미를 막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라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주 깊게 기술적인 이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의 영역, 그러니까 저의 능력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인공지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고 사실 그 정도 공부를 하는데도 뭐 책도 좀 읽고 영상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특히 이제 컴퓨터 쪽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어왔는데 되게 이제 피상적으로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내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렵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해하는 제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정말 얘기하면 일종의 수학 공식 예, 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이건 아마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기본적인 기초를 아는 정도로 하는 예,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냥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왜냐하면 아주 쉽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히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그냥 아주 그냥 제 나름대로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저는 이런 것도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된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도 처음에는 약간 그런 것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더하기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자 1 하고 4라는 걸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고 2라고 하는 숫자하고 3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5라는 숫자하고 1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되고
7이라는 숫자하고 2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9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게 뭐지? 라고 하면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더하기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지금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입력값을 이제 두 개를 넣죠. 우선 넣는데 결론적으로 출력되는 값이 어떤 가격을 나오려고 하면 이게 중간에 어떤 수학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컴퓨터적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이제 공식, 어떤 알고리즘을 넣으면 이런 출력이 나오는가라는 거면 그동안 이제 제가 옆에서도 잠깐이라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더하기라고 하는 거 1 더하기 3은 4가 나오는데 그 더하기라고 하는 거의 정의, 이 더하기는 어떤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전에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했던 거죠. 사람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냈던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인공지능은 이 더하기라고 하는 수학 공식, 뭐 알고리즘, 뭐 프로그래밍 이런 거를 이 용어들을 제가 혼선해서 써서 좀 죄송하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고 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이나 수학 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거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바를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뭐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더하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일일이 사람이 다 입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하기라는 게 나오는가를 입력을 하는, 이게 코딩한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이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은 뭐냐? 이 더하기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에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이걸 다 정의하고 뭐 코딩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어서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이 인공지능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나름 자기가 알고리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물론 인간이 어느 정도는 지금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뭐 인공지능이 혼자서 알아서 모든 이제 알고리즘이나 그 프로그래밍을 뭐 코딩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사람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직접 하도록 한다. 그러면 뭐 더하기야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이게 사실 인공지능한테 이걸 맡겨놓으면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컴퓨터가 못했던 부분입니다. 컴퓨터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했던 부분이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사실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거를 뭔가 계산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정의를 일일이 사람이 다 이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하면 이건 이렇다고 네가 봐야 된다. 이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라는 걸 일일이 사람이 다 이제 코딩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워낙 변수가 많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한테 이걸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이 직접 이거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걸 일정 정도 이제 이루어낸 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뇌의 작동 구조를 실제로 정말 비슷하게 모방을 해서 인공지능이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수학적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그 컴퓨터가 계산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사실은 딥러닝은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게 어떤 계산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딥러닝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딥러닝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이거는 구조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드리긴 쉽지 않지만 어쨌든 기존의 그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대부분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런 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하도록 시켰지만 역시 어떤 수학적인 그런 어떤 공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이 되고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딥러닝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뉴런이라고 하는 뇌 속에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조직에 수없이 많은 그 조직이 서로 입력값과 출력값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그 안에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을 내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수학적인 계산을 인간이 현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어떤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일이 다 하기 어려운 거를 인공지능에게 맡겼는데 실제로 인간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거나 하는 부분은 인간이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건 뇌를 본따서 사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몸, 인간의 뇌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뭐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 인간의 뇌의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탄을 하게 되고 실제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그 가능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막 예술 분야의 창작에 이런 인공지능 특히 이제 딥러닝이 활용이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꿈꿀 수 있게 되고 인공지능이 더 이건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 지구를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멸망할 거다라는 뭐 헐리우드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논리를 피우는 석학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잘 다뤄서 하면 인류의 축복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이런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건 그만큼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고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는 우리 인간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컨텐츠 창작 쪽에 관심을 두고 인공지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창작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인간의 정신세계가 만들어내는 창작이라는 걸 인공지능이 정말 피폐화시킬 수도 있는지는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뭐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 얘기가 또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뭐 올해 내년 이 몇 년 사이에 그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컨텐츠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미국, 중국이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적으로도 신경을 써서 인공지능이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이 장황하게 얘기를 좀 했고 이게 좀 어려운 얘기도 좀 드렸고 너무 인공지능 뭐 사례보다는 일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인공지능 또 재밌는 인공지능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